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의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 역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해서 파기무죄가 되었던 그런 사안인데요. 사안의 죄명은 사기 파산죄입니다. 조금 생소하시죠? 사기도 알겠고 파산도 알겠는데 사기 파산이라고 하니까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을 텐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는 그 기회의 즈음에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곳에 처분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성립하는 죄인데요. 쉽게 말하면 돈 없다고 하면서 파산 신청하면서 정작 뒤로는 이제 재산을 감추고 있었다. 이제 이런 거죠. 죄가 될 법하죠. 그러면 그 희귀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사업을 하다가 망하셨죠. 망해가지고 이제 파산을 하시게 됐는데, 먼저 이제 파산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적극 재산만으로는 그 총 채권자들이 가진 채무를 다 변제할 수 없을 때 신청을 하는 건데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소극 재산, 그러니까 빚이라는 것이 워낙 많아서 적극 재산, 그러니까 재산을 다 합쳐도 그 빚을 다 못 갚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직업이라도 탄탄해갖고 돈이 계속 벌리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돈 받을 길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러면 먼저 그 실력 행사를 해가지고 재산을 다 막 공중 분해시켜가지고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다. 이제 이런 식의 무법천지가 될 수가 있으니까 채권자들이 서로 채무자를 압박하는 것을 중단시키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질서정연하게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끔 하는 것이 이 파산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지금 지고 있는 빚 전체를 다 갚기에는 부족하니까 각각의 채권자들이 자기 채권의 비율에 따라서 그나마 있는 재산을 나눠 갖는다. 안분배당한다라고 하는데 나눠 갖는 그런 것을 시행하는 절차가 파산 절차가 되는 거죠. 이렇게 파산 신청을 하는 이유는 배당할 거 다 배당하고 남은 채무는 탕감받기 위해서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요. 그래야 경제적으로 새 출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절차는 굉장히 이제 중립적이고도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돼서 어떤 채무자의 재기를 위해서 다수의 채권자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면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절차는 법원이 관리 감독을 하게 되어 있고 저 같은 변호사가 파산 관제인이라는 자리에 앉아서 파산을 신청한 분들의 청산 절차를 이렇게 진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의 핵심은 채무자의 부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인데 이 전체 채무를 갚기에도 부족한 이 사람의 재산이라는 것을 그나마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아니면 어디다 감춰놓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려놓거나 은닉하거나 몰래 처분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처벌을 하려고 이 사기파산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기파산죄는 목적범입니다. 목적범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모든 범죄에는 고의만 있으면 원래 됩니다. 고의만 있으면 되는데 고의라는 것은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인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를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칼로 사람을 찌른다. 마네킹이 아니라 사람을 찌르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다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내가 애들 학원비가 급히 필요해. 내가 엄마 수술비가 급히 필요해. 라고 말하면서 돈을 빌려왔지만 사실은 코인 투자를 하는데 썼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다면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사기의 고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범죄는 고의가 있으면 됩니다. 자신이 지금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기의 행위를. 그런데 어떤 범죄는 이 고의만 가지고서는 성립할 수가 없고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목적이라는 걸 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목적범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통화위조죄로 목적범이 뭔지 설명을 해드리면은
얘를 우리가 집에 가보면은 뭐 프린터기가 있고, 뭐 또 사무실에 가보면은 컬러 복사기가 있고, 뭐 레이저 프린터가 있고 다 이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5만 원권짜리를 칼라 복사한다든가 레이저 프린터로 칼라 출력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실제 5만 원짜리 화폐하고 거기에서 출력돼 나온, 복사돼 나온 컬러 복사된 5만 원짜리하고는 똑같이 생겼습니다. 질감만 다르죠. 만졌을 때. A4지에 인쇄돼서 나온 것은 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화폐는 우리가 이제 돈을 바지에 넣고 옷을 빨아도 그 돈이 녹지 않는 이유는 그게 본질이 섬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죠. 단순한 종이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만져보면 질감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 우리가 5만 원권을 복사하거나 출력을 하면 사실 진짜 돈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조폐공사도 아니면서 5만 원권의 외형을 갖는 물건을 지금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저는 고의가 있는 거죠. 통화를 지금 내가 만들었다라는 고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미로 할 수도 있잖아요. 누구 생일 선물로 뭉탱이로 하나 만들어줄 수도 있고, 천장에다가 막 뿌릴 생각으로 이런 것들을 인쇄할 수도 있고, 돈도 없는데 이렇게라도 한번 플렉스 한번 해보는 그런 재미로 이걸 만들어 볼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고의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하면 저는 통화위조죄 되는 거고 무기징역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범죄들은 그 성립 범위를 좁히고 성립 여부에 대한 엄격함을 높이기 위해서 목적까지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화위조죄에서는 행사할 목적이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행사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이것을 만들어서 진짜 화폐로서 사용할 목적, 유통에 놓을 목적, 통용에 놓을 목적으로 이걸 만들었느냐를 범죄의 구성 요건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미로 5만 원권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5만 원권을 지금 비슷하게 생긴 외형으로 봤을 땐 구별할 수 없는 것을 만들어낸다는 인식을 가졌다는 점에서는 행위의 고의가 있는 거지만 고의를 넘어서는 목적, 실제 이거를 화폐로서 사용할 목적은 없기 때문에 통화위조죄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5만 원권 뭉치를 이렇게 만들어서 한 장 걸러 한 장씩 그 종이로 된 5만 원짜리를 집어넣었다면 실제로 유통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추단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 통화위조죄가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이 사기 파산죄라는 것이 이 통화위조죄 같은 목적범입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파산 신청의 즈음에서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닉이라고 하는 것은 금반지, 은반지, 뭐 롤렉스 뭐 이런 그 동산을 어디다 숨겨놓는다던가 아니면은 등기 등록하는 재산들, 뭐 부동산 아니면은 동산 중에는 자동차 같은 건 등록을 또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의 명의를 바꿔놓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 누구 거인지 불분명하게 해놓는 거니까 이게 은닉에 들어가는데요.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은 저희 의뢰인은 자신의 재산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네 재산이 얼마인지를 불분명하게 해놓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은닉이다. 이렇게 해서 기소가 되었고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것인데요. 제가 주목했었던 것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 목적범이라는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채권자를 해할 목적라는 것이 없었다는 것을 변론에 이제 중점으로 삼았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파산한다는 것은 사실 단순한 금전적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사실 존재의 위기죠. 그렇기 때문에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 그 의미를 다 알 수 없는 어떤 실수를 하거나 또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다 채권자를 해할 목적에 의해 지배된 행위일 수는 없다는 것이 저의 변론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저의 이런 변론을 받아들여서요.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것은 사기 파산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사기 파산죄가 성립하려면 그걸 넘어서는 채권자의 적극적 행위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되는데 이 사건에는 그게 없다. 라고 하면서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기 파산죄를 이제 목적범으로 규정을 해놓은 것이 처벌 범위를 좁히고
단순한 고의를 넘어서는 어떤 적극적 의혹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겠다라는 이 죄의 규정 취지를 살린 판결이라고 스스로 자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또 하나의 그 파기무제 사건을 얻게 됐고요. 이런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